리더는 항상 옳지는 않아요. 분명히 틀릴 수도 있는데 리더 혼자만 막 노를 저어요. 그럼 배는 다른 길로 가거나 더 멀리 가지 못하고 딱 제자리에서만 맴돌 수 있겠죠. 근데 리더가 만약 공격적으로 부하 직원들을 대하게 되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HY 자신감 컨설팅 1인 대표로 현재 있고요. 전국을 누비면서 기업 대상으로 CS 강의라든지 오늘 주제인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이런 강의 위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 누락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승진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의 연차가 찼기 때문에 승진시켜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요새는 대부분 조직원끼리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거나 업무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들은 승진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본인 스스로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는데 나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피하네? 이러면서 조금씩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리더의 말 잘함. 근데 이 말 잘하는 게 능수능란하게 잘한다 라기보다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조직원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돌려서 말하는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사실 리더십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조직에서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조직은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우리 부장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 거야. 난 어차피 핀잔밖에 못 들어. 그냥 얘기 안 할래. 이러면서 성과가 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말 잘함, 이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팀원에게 관심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실제로 팀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더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리더가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사람과 스몰 토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스몰 토크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관심 갖고 배려 있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첫 번째로는 리더분들에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시를 할 때 명령조로 이거 해, 이거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이렇게 올려보거나 혹은 부탁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갖다 줘가 아니라 이거 부탁해, 이거 갖다 주는 것 좀 부탁해 라든지,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리더님들은 이렇게 말 끝을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는 말과 질문형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핵심만 간결하게,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로만 딱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됐지만 요새 MZ들은 공평성을 좀 원하는 추세거든요. 나와 상사가 또 평등하길 원해요. 공평이라는 건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와 옆 사람에게 주어지는 업무에 차등이 없고 좀 똑같았으면 좋겠고, 차별이 없기를 좀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좀 궁금해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 왜요? 이 질문 하는 이유도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제 업무 진짜 맞아요? 이런 궁금증에 왜요? 라고 했던 건데, 리더는 그게 나에 대한 반문을 하는 거고 지금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리더가 처음부터 이거 우리 팀의 중요한 일이니까, 혹은 내일 프로젝트 때 필요하니까 이걸 내일까지 좀 부탁해 라고 하면 MZ들도 수긍하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업무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내 성과에 있어서 필요한 거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동료 간에는 사실 너무 딱딱하게 예의를 차려도 그게 이 사람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보다는 가까운 사이라면 이거 좀 부탁해요 라고 해요 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말 자체가 너무 짧게 본인의 앞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관계없이 그냥 업무에 대한 핵심만 딱딱딱딱딱 얘기하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끝,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끝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본인은 좀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싶었었던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똑부러짐과 플러스 무례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 말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이거는 이래서 저래서 그러니까 이렇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보고라는 건 보고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 앞뒤가 전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 포함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딱딱딱딱
딱딱딱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육하원칙에 다 들어가지 않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어찌됐던지 간에 이거를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돼요. 보고를 하실 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라든지 혹은 이거는 보고서에는 없긴 한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주관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본인의 의견이나 주관은 보고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보고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팀장님 보고서에는 없긴 한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하고 의견인 걸 명확하게 밝혀야지. 그러지 않으면 팀장님은 혼란스럽겠죠. 이 보고서에도 없는 걸 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애초에 왜 안 넣었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은 주관인 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이 주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은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공격받지 않고 팀장님이 내 의견을 수용해 줄 거다 혹은 동료들이 나를 받아줄 거다 이런 심리적으로 안정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리더가 만약 공격적으로 부하 직원들을 대하게 되면은 그 심리적 안정감이 없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않게 돼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팀장님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팀장님 주관대로만 배가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리더는 항상 옳지는 않아요. 분명히 틀릴 수도 있는데 리더 혼자만 막 노를 저어요. 그럼 배는 다른 길로 가거나 더 멀리 가지 못하고 딱 제자리에서만 맴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섞어서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면 리더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리더는 리더예요. 때로는 강하게 팀원들을 이끌어야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시간이 촉박할 때는 또 강하게 지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부드럽게만 한다고 해서 이거 진짜 급한 건데 내일까지 부탁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팀원들은 사실 그 긴급함을 못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일까지라고 했지만 나는 오늘 일이 있는데 이거 모레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본인의 주관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리더의 권위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필요할 때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런 일은 대체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일, 긴급한 일 혹은 이거를 꼭 우리가 해서 성과를 내야 될 때 이럴 때는 좀 강한 어조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거 외에 평소에 리더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한두 번 리더가 지시한다고 해서 팀원들이 그 리더를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리더님은 평소에 막 부드럽게 칭찬도 해주고 뭐 스몰 토크도 하고 나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이런 관계가 평소에 잘 형성이 되면 한 번 나를 혼내거나 나에게 지시를 한다고 해서 미워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 리더를 믿고 따를 겁니다. 일단 기분 나쁘다는 기준은 모두 앞에서 나를 민망하게 했을 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혼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를 따로 불러서 면담하듯이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너 이거밖에 못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해버리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냥 기분 나쁜 감정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불러내서 둘만의 공간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떤 때건 말을 할 때는 감정이 올라오면 안 돼요. 리더님도 만약 너무 화가 나서 욱할 것 같다. 그럼 그 감정을 좀 추스리고 진정이 된 후에 침착하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야지 이런 컨트롤을 좀 하신 후에 대화를 하시라고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감정이 절제가 됐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그냥 이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는 이걸 유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너의 잘못이야.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아니 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좀 이랬던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해? 하고 질문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팀이 지금 성과가 좀 이래 하면서 우리 혹은 나의 기분이 좀 지금 언짢아졌어 하는 나의 메시지로 이야기하시면 상대방도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MZ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같은 MZ로서 일단 세대 갈등이나 소통의 차이는 모든 세대가 다 겪어왔어요.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성세대도 분명히 내 밑에 세대에 왜 저런 소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못했었는데 유독 지금이 더 심화된 거는 저는 SNS 때문에 그게 더 심화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SNS에 사실 우리 MZ들을 희화한다고 MZ 오피스, 뭐 MZ의 특징, 뭐 MZ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면서 같이 MZ 요새 다 그래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MZ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윗세대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컨텐츠나 SNS의 확산으로 더 지금이 심화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대별로 소통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는 거죠. 우리 윗세대 같은 경우는 TV가 처음 나왔던 세대와 TV를 접하지 못했던 세대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문화가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그럼 미디어를 통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 MZ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입니다. 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하고 SNS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데 윗세대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 그 문화에 대한 문제인 거지 MZ가 소통을 못해서 뭐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고 저는 이 부분은 약간은 핀트가 엇나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성세대는 밑에 MZ세대, 신세대들의 문화를 좀 받아들이고 학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MZ도 꼰대들 뭐 이런 식으로 꼰대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세대가 무조건 옳고 이 바뀐 시대에 기성세대가 무조건 적응해야 돼 라는 자세는 기성세대와의 벽을 만드는 거고 불통을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공만 쫓다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성공만 쫓다가 여기저기 막 휘둘린다든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을 왜 하고 싶은지 본인의 주관을 생각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주관에 따라서 남의 이야기를 들거나 혹은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의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나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을 왜 하고 싶은지를 먼저 좀 떠올려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원들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걸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팀원들을 함께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나의 말, 리더의 말이 어떻게 부드럽게 변해야 되는지 이건 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개인적인 연습을 통해서 조직원들과 대화를 이어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조직, 성공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